엄마, 제정신이야? 60살인 제 손은 소금물에 절여진 듯 거칠고 딱딱합니다. 평생 맛깔난 손맛으로 불리며 동네 반찬 가게를 지켰지만 지금 제 앞엔 상추 상자가 아닌 차가운 기계 부품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름 대신 42번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이 거대한 물류. 창고가 제 마지막 일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하에 찬 공기에 시린 손목을 비비며 남들이 버린 파지 상자를 정리할 때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기분입니다. 한 달 만에 모든 명예와 재산을 태워버린 주식 귀신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도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채소를 싸게 떼오기 위해서였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수천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산더미 같은 마늘을 까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소금기에 절여져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고춧가루 물이 들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가끔 백화점이라도 가자고 하면 저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딸아이 학원비를 한 달 더 낼 수 있고 고기 반찬을 몇 번은 더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독하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박봉에 반찬 가게 수입을 보태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우리 딸 대학까지 보낸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통장에 10,000원, 20,000원씩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그게 제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 통해서 명인의 반찬 가게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는 절대 쓰지 않았고 단돈 100원이라도 거스름 돈을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제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미처럼 모아온 3억 원은 제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일부와 제가 반찬을 팔아 한 푼 두 푼 저축한 돈 그리고 이제 곧 시집갈 외동딸을 위해 따로 떼어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든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세상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딸아이 번듯하게 시집 보내고 남편이랑 전국 여행이나 다니며 여생을 보내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텼던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딸아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사돈댁은 우리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걸치고 나온 옷부터 손에 든 가방까지 제가 평생 반찬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분들이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우리 집의 가난을 들춰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기죽어 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못해줘도 결혼식만큼은 그리고 신혼집 들어갈 때 채워 넣을 가구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유튜브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리딩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30년 장사하며 뼈저리게 배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은 달랐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읊어주는데 그 논리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상장을 앞둔 기업의 숨겨진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장담했죠. 특히 그 방에는 저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딸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넣어서 1억 원을 만들었다는 인증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배추를 절여서 1억 원을 모으려면 10년은 좋게 걸리는데
여기서는 한 달이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딸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말이죠. 지금 은행 금리는 고작 연 2%도 안 되는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을 잃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지만 나는 상장 예정 정보라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으니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평생을 남 뒤에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주도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그 묘한 해방감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딱 5천만 원만 넣어서 1억 원으로 불린 다음 딸아이 혼수만 최고급으로 해주고 바로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5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제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딩방 방장이 추천해준 종목을 산 지 사흘 만에 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찍히는 것을 본 순간 그 떨림은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반찬 수천 통을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 단 며칠 만에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건 마법 같았습니다. 방장은 저를 따로 불러 명희님은 투자 감각이 남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달콤한 칭찬에 취해 저는 제가 정말로 특별한 재능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 작은 수익이 저를 파멸로 이끄는 미끼였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장은 곧 상장될 대형 호재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다이아 등급으로 올라갈 기회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 개인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아이의 이름으로 묶어두었던 혼사비 1억 원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놓으면 2천만 원은 더 보태서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딸에게 더 좋은 가방 하나, 더 넓은 집 하나를 해줄 수 있다는 명분은 제 양심을 가리는 훌륭한 가림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 리딩방 메시지를 확인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방장이 큰 소리치며 추천했던 종목이 매수한 지 이틀 만에 7% 넘게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방장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이니 지금이 바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방장의 말대로 남은 돈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주식창에 숫자가 시뻘겋게 멍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곧 터질 축제의 폭죽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거대한 구멍의 시작임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전 9시가 다가오면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화면 가득 퍼지는 파란색 숫자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 같았습니다. 분명히 한 달만 버티면 2배가 된다던 그 상장 예정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한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리딩방 방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건 세력이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이 평단가를 낮출 마지막 기회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쏟아부을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며 30년 동안 지켜온 제 자존심이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예식장 잔금이랑 드레스 비용 결제해야 하는데 언제쯤 보내줄 수 있느냐는 해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된다는 거짓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으면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느냐며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길조차 뿌리치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저를 잠식했고 이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뻘건 주식 차트가 저를 덮치는 환각에 시달렸고 귀에선 삐하는 이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장이 장담했던 공시는 나오지 않았고 주가는 속절없이 폭락했습니다. 제 3억 원은 이제 채 1억 원도 남지 않은 초라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목이 시리고 무릎에 힘이 풀려 집 안을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반찬 가게를 하던 당당한 명희씨가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자식의 미래까지 팔아먹은 흉측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장은 텅 비어버린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추락은 멈추지 않았고 제 인생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핸드폰을 켰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지던 그 리딩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방장의 프로필 사진은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보낸 간절한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상장 예정 정보도 저를 특별하다고 치켜세우던 그 달콤한 칭찬도 모두 제 돈 3억 원을 뜯어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배추를 절여 모은 제 목숨 같은 돈이 우리 딸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혼사비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예식장 잔금 치러야 하는데 왜 아직도 돈 안 보내줘? 웃으며 다가오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묻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를 굳게 믿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매몰찬 침묵보다 더 아픈 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동정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그저 노욕에 눈이 멀어 집안을 거덜낸 범죄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은 결국 파혼 이야기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돈댁에는 제가 주식에 미쳐 돈을 다 날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동네 시장 사람들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명인의 반찬가게 사장이 도박에 미쳐서 딸 혼사비까지 다 팔아먹었다더라. 평생 정직 하나로 쌓아온 제 이름 석자가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염치 없게 느껴질 만큼 참혹한 붕괴였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허름한 물류 창고 구석에서 남들이 던져놓은 파지를 줍고 먼지 가득한 기계 부품들을 닦아내는 것이 60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붓고 손목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은 죄의 무게가 이 정도 노동으로 씻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매일같이 이 지옥 같은 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우리 딸아이는 그 좋은 집안과 파혼했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준비했던 혼사비 1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을 때 딸아이의 꿈도 함께 타버린 것이죠. 저를 향해 미쳤냐고 소리치며 울던 딸의 얼굴이 밤마다 환영처럼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별거 중입니다. 35년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는 단 한 달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이제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비참한 고독이라니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욕심에서 시작된 일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물류 창고에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200만 원 남짓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3억 원을 날릴 때는 보이지 않던 노동의 가치가 이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박스를 날려야 하는지 깨닫고 나니 제가 그 리딩방에서 꿈꿨던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제 평생의 인생을 걸었던 그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행운은 반드시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다는 것을 저는 전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제 비참한 꼴을 보고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한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남은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참혹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